농업의 가성비를 말하다. 네, 안녕하세요. 농가 여러분. 농업의 가성비를 말하다 농가입니다. 네, 오늘은 맨날 기계만 가지고 오다가 이렇게 비료를 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냉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께서도 냉해 걱정이 많으시죠. 냉해 예방의 방법은 정말 다양할 겁니다. 뭐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미세 살술해가지고 완전히 커버 쳐버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온풍기나 뭐 불을 떼어가지고 극복하시려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비료에 대해서 어떤 비료 성분이 냉해에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냉해 예방제 비료 모두가 쓰실 텐데 뭐 어떤 성분이 담긴 걸 쓰시나요? 크게 세 갈래일 겁니다. 해조류,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 그리고 이제 당 이렇게 세 종류일 텐데요. 그렇다면은 해조류, 아미노산, 당 어떤 효과를 내서 냉해 예방하고 그리고 특히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든지 성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고 얼마큼 들어가 있냐가 결국에 효과를 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먼저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도 종류가 참 많죠. 뭐 설탕도 있고 뭐 포도당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당을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성분은 트레할로스라는 성분입니다. 아마 이제 냉해 예방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트레할로스, 나 이거 알아 하실 텐데, 네, 냉해 예방에 효과가 좋기로 유명한 성분이죠. 원래 이 트레할로스라는 성분은 사막에 있는 선인장이나 곤충들의 체간에 있습니다. 선인장 같은 경우에 낮에 높은 온도, 그리고 낮에는 엄청 추운 그 온도, 그 일교차에서도 잘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곤충은 참 신기하게도 겨울철에 영하 10몇 도가 떨어져도 다시 봄이 되면은 죽지도 않고 스멀스멀 기어 나오죠. 이렇게 곤충과 선인장의 그 일교차, 그리고 그 낮은 온도에서 얼어서 몸이 터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트레알로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 트레알로스는 식물에 들어갔을 때는 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온이 극강하게 되면은 물은 얼게 됩니다. 근데 요 물이 가만히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부피가 팽창을 해버리죠. 뭐 쉽게 생각하면은 음료수나 물 얼려 먹으려고 냉동실에 놔뒀다가 터져서 곤혹스러운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네, 똑같이 식물 안에 있는 물도 얼면은 부피가 팽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세포막이나 아니면 주변을 파괴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괴사가 일어난다거나 냉해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요 트레알로스라는 성분이 들어가면은 이제 요게 얼어서 부피가 커지는 게 아니고 요 상태에서 겔 형태처럼 젤처럼 이제 응고가 돼 버립니다. 부피가 커지는 게 훨씬 적게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냉해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트레알로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얼지 않고 젤 형태를 만드는 걸 이제 유리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분 유지를 통해서 세포막의 탄력을 잡아줍니다. 탄력이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있는 그 부피 팽창이나 아니면 그런 물리적인 변형에 대해서도 좀 더 세포막이 잘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은 요 트레알로스라는 성분이 중요한데 왜 시중에 파는 제품들은 트레알로스가 거의 안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트레알로스 성분을 쓰는 회사가 정말 몇 군데 없습니다. 네, 이유는 비싼 원가입니다. 요 트레알로스 성분이 제가 알기로는 생산하는 데가 일본에서만 그 특수 공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결국에 트레알로스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온 게 다 일본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제기도 하고 단가 자체가 비싼데 일반 당류보다 트레알로스가 원가 자체가 5배 이상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알로스 성분은 비싸서 잘 안 쓰고 일반 저렴한 당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냉해 방제 당제로 사실 거면은 구매하실 때 혹시 트레알로스 들어있어요? 한번 물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냉해 예방의 효과 차이가 정말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미노산 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아미노산도 참 종류가 많아요. 저희가 뭐 농업에서만 아미노산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 아니죠? 농업 말고 어디서 많이 들으시죠? 네, 바로 식당에서 많이 들으세요. 장어집에 가도 장어에는 필수 아미노산 땡땡땡이 풍부해서 남성의 정력에 좋다. 그리고 뭘 먹으러 가도 뭐 어디에는 필수 아미노산 뭐가 풍부해서 여성의 뭐 피부 건강에 좋다.
미용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아미노산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종류마다 사람 몸에도 하는 작용이 완전히 색다른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식물한테도 아미노산 종류별로 내는 효과나 역할이 다른데 그 중에서도 냉해 예방에 좋은 아미노산은 아마 아시는 분 많으실 테지만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뭐 프롤린은 다른 아미노산과 다르게 냉해에다가 되게 특수적인 작용을 하는데 제일 큰 작용이 바로 삼투압 조절입니다. 실제로 영하로 떨어지고 냉해를 입는 상황이 되면은 세포가 얼어서 죽는 경우는 적습니다. 실제로는 탈수가 더 위험한데 세포막 밖에 있는 물이 얼면서 삼투압으로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땡깁니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그 세포 안에는 물이 빠지면서 쭈글쭈글하게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냉해를 입고 나서 그렇게 세포가 탈수로 괴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프롤린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세포 안에 들어가게 돼서 그 농도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밖에가 얼더라도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못 빠져나가도록 꽉 잡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프롤린은 삼투압 조절을 통해서 냉해를 직접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을 합니다. 냉해 좋은 상태가 되게 되면은 광합성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식물이 대사가 갈수록 더뎌지고 이어나갈 수 없도록 되는데 그 상태에서 프롤린이 들어가면은 그 대사 활동을 도와줘서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은 심정지가 오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피가 돌고 순환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프롤린이 아미노산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참 아미노산 제제가 여러 종류가 있고 뭐 식물성 아미노산, 뭐 동물성 아미노산, 우리는 발효를 했네, 우리 효소공법이 적용됐네 말은 많은데 프롤린 함량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이 프롤린이 냉해에 직접적인 효과를 낸다면은 사장님들께서 냉해 예방제 살 때 제일 먼저 전화해 보셔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프롤린 함량입니다. 프롤린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보고 프롤린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살수록 당연히 냉해 예방에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냉해 예방제 사실 때 팁. 일단 아미노산 제제 살 때는 무조건 프롤린 함량을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해서 프롤린 함량 얼마냐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적혀 있는 프롤린 함량이나 관련된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프롤린이 많이 들어간 걸수록 냉해 예방에는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냉해 예방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해조일 텐데요. 해조는 왜 냉해 예방제로 많이 쓰일까요? 어떤 효과를 낼까요? 그게 중요한 효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르몬 밸런스입니다. 요 해조에는 그 냉해를 입었을 때 나오는 그 피해를 경감시켜주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사이토카닌이라는 성분입니다. 만약에 냉해를 입는 상황이 되면은 식물에서는 노화 호르몬인 에틸렌이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요 에틸렌이라는 놈이 하는 역할이 꽃눈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잎을 검게 변색을 시켜버려요. 근데 저희가 말했던 해조에 있는 그 사이토카닌이라는 성분이 요 과정에 간섭을 해가지고 억제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요 해조가 들어갔을 때는 뭐 꽃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잎이 변색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네, 그리고 해조의 두 번째 역할은 바로 피해를 입고 나서 위축된 상태에서 다시 활성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조에는 천연 호르몬 성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냉해를 입었을 때 나무는 확 움츠러들어 있고 이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좀 이제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요때 해조가 들어가게 되면 그 호르몬 성분들이 발근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위축된 상태에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조는 냉해 예방에도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냉해 입고 나서 극복하고 회복하는 데도 많은 관여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당류랑 아미노산은 냉해를 버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해조는 입은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왜 회사들은 요 성분을 각자 따로 담아서 팔까요? 보통 보면은 해조, 그리고 아미노산제에다가 밀양호소 살짝, 그리고 뭐 당류에다가 밀양호소 살짝
이런 식으로 제품 구성이 많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그렇게 팔아야지 뭐 두 병, 세 병, 한 병 팔 거 두 병, 세 병 팔 수 있지. 뭐 이렇게 해야지 요렇게 팔 수 있지 말씀이 많은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해조랑 아미노산 pH가 달라서 그래요.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약산성을 띠고 있고요. 해조 같은 경우에는 추출 과정에서 염기성을 띈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섞었을 때 충돌을 하게 되죠. 근데 요즘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조도 산성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하고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가지고 온 요 스테미나라는 제품은 그렇게 이제 해조와 아미노산 그리고 당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설탕이나 그런 당이 아닌 무려 이제 냉해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트리알로스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아미노산도 프롤린 함량이 10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고함량의 프롤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요걸 쳐 저걸 쳐 이럴 필요 없이 세 가지를 모두 칠 수 있고 냉해에는 더더욱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들께서는 이제 냉해 예방제 고르실 때는 꼭 그것들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분들이 들어갔는지, 성분이 하나만 들어간지 여러 개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아미노산 제제면은 플롤린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당 제제면은 트레알로스가 들어가 있는지, 냉해 예방제 구매할 때는 이걸 꼭 체크를 해주세요. 어차피 구매해서 쓸 거라면은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간 걸 쓰는 게 냉해 예방에도 더 좋고 농가에도 이롭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냉해 예방제 고르는 방법과 그리고 괜찮은 제품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영상이 끝나면은 이 제품을 저희 쇼핑몰에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제조사 쪽에 요청을 해둔 바는 이 행사를 좀 해달라. 9병을 사면은 1병을 공짜로 더 주는 행사를 요청을 해놨고요. 아마 영상이 올라오고 쇼핑몰에 올라갈 때는 그 행사가 진행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내고 뭐 꼭 요 스테미나 제품도 한 번씩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굳이 이 제품을 안 쓰시더라도 냉해 예방제 살 때는 필수적으로 프롤린 함량 그리고 트리알로스 여부 두 개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제품으로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가성비를 말하다 농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